시원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1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배당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물론 이제 제가 경주별 여러분께 확실하게 이제 저배당 경주 또는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좀 평이합니다. 좀 평이하기 때문에 얼마나 좀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하느냐, 또한 다적중이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루입니다. 너무 999 배당을 노린다든가 자 이런 경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경주별로 좀 불안한 인기 맛bil 또 놀아야 되는 보병 맛bil 이렇게 임팩트 있게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좀 많은 힘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자, 토요일 경마 예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는 오전장에 2경주를 먼저 승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와 10경주입니다. 오늘 2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자 5번의 승부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나름대로는 오늘 7경주, 10경주만큼은 정말 꼭 강하게 한번 저는 붙어볼 만한 네이스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외의 승부 경주, 2경주, 5경주, 8경주에도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의 변수는 제가 지금은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제가 왜 노리는지, 노리는 맛빌이 어떤 맛빌인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평소 예상 시간보다는 방송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만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3세 앞말간의 편성이고요. 1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자, 먼저 5번 마필 문학센트럴, 여기 4번 마필 피지블레이드, 죄송합니다. 피지블레이드, 5번 문학센트럴, 그리고 9번 레이디 템포, 10번 에이펙스. 자, 이 마필들이 일단은 가능권인데 10번 에이펙스도 최근에 경주 내용은 좋긴 합니다만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 마필도 위력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전력은 아니고요. 9번 마필도 고만고만한 마필. 그러나 최근의 성적을 그냥 능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주목할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이 4번 피지블리드와 5번 문학센츄럴인데, 일단은 4번 마필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이죠. 이 마필은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인용 마필로서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고요. 제가 볼 때는 1200m 레이스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데뷔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수는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이라든가 48조 마방의 김용근 기수는 상당히 입상률이 높죠. 거의 40% 이상의 그런 입상률이고, 게다가 신마 승부가 강한 48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번 피지블레이드는 일단 우선 주목을 합니다. 다만 데뷔전이라는 점이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문학센츄럴의 마필인데, 문학센츄럴은 데뷔하는 이제 직전에 두 번째 경주였죠. 그리고 종반에 걸음력이 남았었고 4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학센츄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명히 이 마필은 주임사 때 걸음은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첫 번째 주임사 때도 나름대로 스타트는 좋았었고요. 과연 이제 이 마필이 종반에 버틸 수 있느냐. 왜냐면 이제 주임사 때 이 마필이 거의 최선의 추진을 가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전에서의 걸음이 어떨까라고 궁금했지만은 정작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데뷔전 때는 6발이었고요. 초반에 엄청나게 늦은 출발이었죠. SRF 타임이 15초 6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도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종반에 올라오는 그런 탄력감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저니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만약에 문학센츄럴의 마필이 기존의 주행사 때 보여줬던 그런 스타트 능력이
이번 경주에 발휘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좋습니다. 최근처럼 이마필이 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더라도 이 편성이라면 9번 레이디 태풍, 10번 에이펙스, 4번 피지블레이드 이런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5번 마필은 1200m의 거리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 문학 센트럴.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마필. 아무래도 이제 4번 마필이 선행 전개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절대 뺄 수는 없고요.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0번 에이펙스, 9번 레이디 태풍.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번이 현재 거의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분명히 외곽의 선위권에는 붙어주고요. 근데 과연 10번 마필이 5번 마필과의 뒷심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잠재력과 능력 고려해 본다면 5번 마필의 여건이 훨씬 더 좋고 능력을 훨씬 더 세게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안토니오 기수가 어마무시하죠. 성적 자체가 정말 이게 또 마필 간의 능력 차가 크지가 않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승기수의 영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안토니오 기수의 최근의 성적을 놓고 보면 와 대단합니다. 3등, 3등, 준우승, 우승, 준우승, 준우승, 우승,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마필의 승부는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게 날씨가 좀 풀리면서 거의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수준이고요. 부경의 서수홍 기수라면 최근에 서울에서는 문세영, 박태종 기수가 아니라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안토니오 기수. 그러니까는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5번 마필의 믿음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회 마필은 바로 이번 해피플레이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보병 마필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기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데뷔전 때는 좀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제가 이 해피플레이를 높게 평가됐던 이유는 종반의 뒷심발의 강점이 있는 그런 장점을 저로서는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이게 생각보다는 뒷심이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내측의 게이트웨이 점에 거의 인코스 최적 전개였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마입니다. 두세 번은 더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데뷔전의 성적은 기대보다는 좀 아쉬웠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2번 해피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1경주는 간명하게 항상 첫 경주는 정말 이렇게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 이런 마필들이 없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다 라는 하는 경주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파악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가볍게 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5번 마필을 믿고 간다면 분명히 적중의 확률은 높은 그런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본다라면은 5번 마필을 저는 가장 믿습니다. 가방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4번 마필 여기 10번 마필이 유력해 보이고 9번과 이제 2번 마필이 동일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현장 환수에 따라서는 2번 마필도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저 마필이. 그래서 9번과 2번은 동일 마주의 마필이다. 그래서 이두의 마필은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고 일단은 액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5번 문학 센트럴 10번 에이펙스 4번 피지블레이드 이렇게 3대 마필의 접전 구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승부가 됩니다. 오늘 오전장에 제가 5경주 2경주가 오전장의 승부처인데 이거는 승부가 됩니다. 2경주 좀 더 힘을 실어드리면서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 마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외곽에는 8번 마필 그러니까는 1번 불패블레이드 그리고 7번 8번 9번이 인기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7번 8번 9번 신의 함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죠. 자, 아마 이 마필이 지난해 12월 달이었습니다. 이 경주가 데뷔전이었는데 그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습주로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록도 나름대로 양호했었고요. 그리고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저는 글쎄요 데뷔전에 패출혈을 일으킨 마필은 몇 두를 못 봤습니다.
이마필이 데뷔전 때 폐출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다시 한번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에 따른 여파가 좀 없잖아 있죠. 이게 아직까지는 앞날이 창창한 마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에 폐출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또 강도 높게 마필의 말몰이라든가 심하게 말몰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게이트가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경기도 6주 만에 출전이라면 출전 주기는 조금 길어졌죠. 기본적인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놓고 갈 정도의 마필은 아니다 라는 점. 자, 그리고 8번 스마트 파이터. 직전의 성적이 이마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2월 4일 1200m 양호한주로의 1분 16초 1. 물론 이제 이때는 SI 코코나노 마필이 워낙 빠르고 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신마신차를 보였는데, 글쎄요, 2월 4일 주로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분 16초 1했다는 기록이라면은 또 빠른 기록도 아니죠. 딱 이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8번이고 9번 KN 골드킹이라는 마필.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KN 골드킹과 스마트 파이터가 일주 간격으로 뛰었는데 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2월 11일이었죠. 그러니까는 KN 골든킹이 뛰었던 직전의 주로가 조금은 더 무거웠습니다만 이 당시의 주로 자체도 역시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찌되든 간에 1분 16초 1을 뛰었던 스마트 파이터고요. 그리고 1분 17초 6을 뛰었던 KN 골드킹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역시 8번 마필의 근소하게나마 우세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네이설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7번, 8번, 9번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1200m 레이스를 유축하는데 정상적인 주로라면 빠르면 1분 16초대 제가 볼 때, 그리고 좀 늦은 기록이라면 1분 16초 5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면은 그 마필을 믿어야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2뒤의 마필을 주목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말이 내치긴 1번 불패 블레이드라는 마필. 앞선에도 블레이드가 있었죠. 피지 블레이드, 김영남 마주의 피지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있었지만 그 마필과 이 마필은 좀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패 블레이드는 상당히 기본기가 좋습니다. 스타트 엄청나게 빠르고요. 게다가 스피드도 좋은 마필이고 뒷심의 경쟁력도 건조한 주로였습니다. GM사 때 기록이긴 했습니다만 건조한 주로의 1분, 그러니까 12초 7이었죠. 지원 F타임이 200m, 지점의 뒷심이 12초 7이었고 사망 타임이 600m 타임이 37초 8. 그러니까는 뒷심의 경쟁력이 좋았는데 단순하게 이 기록이 참았다 왔던 기록이 아니라 앞선 전개를 펼쳤던 선행용 마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편하게 1번 불패 블레이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선행이고요. 선행을 받는다라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태미너를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불패 블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7번 신의 함성이라든가 8번 스마트 파이터 그리고 9번 KN 골드킹, 이 마필드보다는 1번의 정교와 능력과 완성도가 분명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1번 불패 블레이드는 일단은 이번 경기에 강력하게 드립니다. 1번 마필. 저는 이 마필까지도 일단 안고는 갑니다. 안고는 가는데 바로 6번 천지스카이라는 마필. 이 천지스카이는 제가 어떻게 복귀를 했냐면 정말 기본기가 좋다. 이 마필이 정말 기본기가 좋고 단 힘에서 아직까지는 정말 조금 부족합니다. 2%는 좀 그렇고요. 한 10%? 그 정도로 좀 부족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필이 정말 힘만 좀만 더 찬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포스가 느껴지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힘만 좀 더 찬다라면은 대상 경주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등급, 2등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마필 아닐까? 2천만원짜리의 마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2% 또는 10%의 힘이 덜 찼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히 잠재력은 뛰어난 마필이고 신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5주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자, 글쎄요. 이 5주간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저로서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마필이 데뷔전 때는 훈련 강도가 스포 한 바퀴였죠.
근데 이번 경주는 무려 4바퀴를 돌리면서 오히려 직전 대비 강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축컨대 훈련을 이렇게 강하게 소화를 했다라면은 분명히 직전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직전에는 스마트 파이터라는 마필한테 잽도 한 적이 졌지만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체중도 한번 볼 것이고, 일단은 이 마필이 최근에 체중도 많이 불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걸음인데, 이 강도 높게 훈련을 시작했는데 체중이 빠지지가 않았다. 만약에 그러면은 6번 마필을 놓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만큼 이 마필을 저는 상당히 세게 인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번은 저는 믿고 아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 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7번 신의 함성, 8번 스마트 파이터, 9번 케인 골드킹,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에 따른 누림수는 1번 불페블레이드라는 마필을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6번 천지스카이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불페블레이드가 뭐 체중에 그런 변동 추이가 좀 많다, 심하다, 변수가 있다, 생겼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6번 마필까지 체중 체크를 하면서 이 6번 마필을 놓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1번과 6번인데 현재로서는 뭐 아무 이상만 없다면 이제 1번이 유력합니다. 단독 선행 찬스에 기본적인 완성도 있는 걸음, 뒷심의 경쟁력, 그러니까 스태미너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있겠지만 6번 마필 어찌됐든 간에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는 1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7번, 8번, 9번을 염두에 두고 임팩트 있게 주력 쪽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승부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전반부에 이 경주에 꼭 적중을 하고 하루를 한번 깔끔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이 경주. 저는 1번, 6번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2대의 마필을 꼼꼼하게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경주 첫 승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정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쉬어가십시오라는 말은 안 합니다. 뭐 쉬어가는 경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적중할 수 있는 경주고 자신감은 있는데, 와, 이 3경주는 정말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고요. 제가 정말 고민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 인기 마필도 믿음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현장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요 마필은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복병마입니다. 배당 마필이죠. 이 마필을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4번 특급대로, 그리고 5번 송암 아치걸이죠. 송암 아치걸. 특급대로가 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돋보입니다. 뭐 이런 마필 여지없죠. 제가 이 데뷔전에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무조건 다음에는 이건 승부다. 뭐 초반에 늦발에다가 계속 외곽 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이었고요. 이런 마필들은 여지없죠. 직전에 그대로 꽂힙니다. 꽂혔고 저는 적중했고요. 근데 특급대로는 마필이 이 편성이라면 너무너무 약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편성이라면은 당연하게 이 마필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파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2월 7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질병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마비성 근색소뇨증이라든가, 물론 여파는 있죠. 뭐 근육통이라든가, 그리고 골막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은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습을 놓고 보면. 다만 파인기, 관절염, 구절염, 굴건염, 자, 이런 질병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고 이게 현장에서 또 반영이 되면서 인기 마필을 제가 여러 도 빼드렸는데, 이런 질병은 현장에서 분명히 이거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마필이라도 아프면은 못 뛰죠. 아프면은 100%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급대로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이 파인기가 그것도 2월 초였죠.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 치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점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기 맞필이죠. 5번 송화마치걸. 송화마치걸은 이미 공백 이전이었죠. 이때 1300을 6등급에서 1분 21.5. 자, 이거는 건조한 주로라면은 상당히 호기록입니다. 이 기록이라면은 이번 경주 이마필이 건강하다. 적수 없습니다. 그냥 대간입니다. 그런데 뭐 6월 26일도 내용은 좋았었죠. 중요한 거는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이때 이마필이 GM사 때 추진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 추진 강도 대비해서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런 송화마치걸의 그런 탄력이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놓고 보니까 송화마치걸이 이전에는 483km, 뭐 못해도 473km까지 나가면서 이마필이 죄송합니다. 나가면서 이마필이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시점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완성도가 높아졌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걸음이 별로다 해서 딱 보니까는 가장 최근 대비 무려 체중이 23kg가 빠졌습니다. 현재로서 물론 1월 13일날 주임사를 치렀기 때문에 2개월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마필 현장 체중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유축컨대 복귀 전에 임하는 마필 치고는 훈련 강도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도 역시 현장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정도의 마필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글쎄요, 8번 투게더 웨이 같은 경우가 뭐 딱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참고 와서 종반에 딱 한 발에 쓸 수 있는 그런 수준. 뭐 기록을 놓고 본다면 1300m 레이스를 정말 잘 뛰어야 1분 24초대 초반 잘 뛰어야 이 정도 기록을 낼 수 있는 마필. 입상을 기대하기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9번 베스트 플랜. 그나마 이 마필이 최근에 그래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뒷심의 경쟁력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이 마필도 1200을 1분 17초 7, 1400을 1분 32초 1, 1300을 1분 24초 8. 이 기록이라면은 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빅토르 기수가 너무 하향세고 또한 이마필 같은 경우는 4세 안말인데 17번을 뛰어서 우승 한 번도 없고요. 준우승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복마저.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인기 마필 2번 마필 허밍버드.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최근에 지난 11월 달이었죠. 이때 입상을 했는데 현재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행에 따른 여파로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정말 이게 전개가 잘 풀리고 난 다음에 딱 한 발에 쏠 수 있는 마필.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작용이 됩니다. 그거를 다 극복을 해야지만 또는 여건이 주어져야지만이 입상을 논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 모든 과정을 다 극복을 한다? 만만치 않고요. 또한 13주 만에 나오는 마필 쪽은 역시나 훈련 강도가 현저히 약합니다. 뭐 이전에는 스포 4바퀴, 5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현재는 스포 1바퀴입니다. 이때와 동일하죠. 그러니까는 준비가 썩 그렇게 이 마필도 의지 자체가 강하지는 않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제가 웬만하면 정말 여러분들 쉬어가십시오 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이 경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쉬어가는 것보다는 한 마리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주는 준비된 마필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마필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딱 한 마리가 눈에 띄죠. 바로 7번 한강지존이라는 마필입니다. 한강지존. 한강지존이 그동안의 패턴을 놓고 보면 6번의 경주를 치렀고요. 좋습니다. 3번의, 그러니까 최근에 4번의 경주만 지켜보시면 10월 8일 1000m 다습주로 1분 3초 3. 좀 늦죠, 기록이. 그리고 11월 5일 1200 강편성에서 1분 15초고 건조한 주로 빠르죠. 절대 이 기록은 늦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마필과의 기록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1200m에서 다습주로 1분 17초고 늦죠. 직전에 포화주로에 1분 23초 8, 1300 늦죠. 그러면은 이 마필의 기록은 딱 요때가 좋았는데 보면은 한강지존이 훈련을 놓고 봤을 때 10월 달에는 스포 1바퀴, 11월 5일은 스포 무려 6바퀴. 이때 걸음이 좋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포 3바퀴, 스포 3바퀴인데 자,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무려 스포를 7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출발 연습도 어마무시하게 공을 들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이 편성을 4번 특급대로 병력, 5번 송화마취걸, 병력의 공백기, 약한 훈련 강도, 8번 투게더웨이 그저 그런 마필, 9번 베스트 플랫 역시 그 정도의 수준, 2번 허밍버드 공백기 약한 훈련, 하나같이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준비된 마필 가장 유리하고요. 마칠 인삼이라고 하죠. 마필의 능력 7, 기승기수의 능력 30%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지 40%, 마필 능력 40%, 기승기수 역량 30% 저는 이렇게 봅니다. 4-4-3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한강 지존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만 지켜보면 능력은 그렇게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를 보이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을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마필은 그러니까 현재 체중이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크죠. 왜?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딱 봤을 때 이 마필이 체중이 안 빠졌다. 또는 체중이 10kg 이하로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마필은 놓고 갈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제가 이 3경주는 제가 이 마필을 5등 마필은 안 잡았습니다. 일단 뭐 저로서는 나름대로 숨겨놓은 마필이고 어찌됐든 간에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점만 놓고 봤을 때는 7번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필. 이외 마필들은 저는 뭐 인기를 모든 간에 안 모든 간에 저는 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7번에 믿음이 좀 가시고 느낌이 온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 마필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체중 체크라든가 마필의 상태가 체중을 체크를 할 텐데 7번 마필은 일단은 노림수의 이유로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마필만 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경주는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좋은 마필이 7번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는 편성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3경주에 주목하는 마필 7번 한강지존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역시 뭐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공백마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체중 체크라든가 또는 파행기라든가 이런 제명 있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6등급의 17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이 편성만 놓고 보면 정말 이게 난이도가 좀 있겠구나.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준비된 경주 중에 가장 저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4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 바로 이 3번 카미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이번 경주의 카미노는 일단 무조건 선행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붙잡고 선행이고 제가 이 카미노라는 마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난 12월 25일이었죠. 또는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카미노가 주임사대로 거름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약점만 극복을 하면은 이 마필은 분명히 통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정작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선행 마필입니다. 선행을 났습니다. 주임사 때는 따라가면서 종말에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정작 뛰고 나서 보니까는 선행을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5일 날 레이스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3등을 했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가 이게 백미였는데 2월 26일 경주에 이 편성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무조건 터지는 경주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 터지는 경주인데 카미노라는 마필이 그때 단독 선행 찬스였습니다. 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행이었고요. 그래서 카미노가 12월 25일 같은 경우에도 뒷심 부족을 보였죠. 계속 지원 F타임이 14초대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늦죠.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2월 26일 날 레이스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미노가 약편성의 선행이기 때문에 팔릴 텐데 제가 볼 땐 이 마필 안 된다. 좀 불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선행을 안 나서고도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빠른 기록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역시 직전과 비교해봐도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미노라는 마필. 직전에 만약에 이 마필이 편한 선행을 받았다면 이건 그냥 버텼습니다. 그 정도의 걸음이었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 마필의 성장세로 볼 수 있겠고 딱 그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 마필은 무조건 버틸 수 있겠다. 현재 카미노라는 마필이 분홍색 8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때 조상봉 기수의 기승이었는데 와 이게 이때 당시 이제 1번 쌍옥루가 선행을 받아서 그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은 어떤 마필이든 간에 선행을 받으면은 가능성이 높았던 경주고요. 근데 이때 쌍옥루가 선행을 받으면서 8번이 대응을 못 받았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빨랐죠. 1번이 어마무시하게 빅토르 기수가 의지를 보이면서 내측을 장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서지를 못했고요. 약간 스킵을 하겠습니다. 딱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속 외곽 따라가면서 선입전개였는데 예전에 카미노라면은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아도 이 마필이 그냥 못 버티는 마필인데 와 이때는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치는데 생각보다는 끈끈하게 종반까지 걸음이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딱 이 마필이었죠.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은 이 편성, 이번 경주의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이다. 정말 선행이다. 선행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또한 이 마필이 12월 25일 경주 이후에 뭐 제가 직전에 또 안 봤던 일도 있습니다. 이때 이 마필은 파인기 관절염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병력 이슈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이때 상당히 잘 뛰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독 선행 찬스에 약편성에 지구력 보강이 된 3번 카미노는 일단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하위 등급의 입상인 경험이 없지만은 이 마필의 최근의 성장세 또는 이번 경기의 편성 감안해 본다면은 3번 마필을 일단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2위권에서는 1번 티즈헌터죠. 자, 직전에 티즈헌터라는 마필이 그린불펜하는 마필 또는 골든펜하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우위를 점했던 모습이었는데 와 이때 당시에 티즈헌터의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중반에 뒷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카미노는 앞선 정리가 되고 어차피 뭐 2위의 마필들은 종반에 뒷심 대결인데 뒷심에서는 1번 티즈헌터라는 마필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위의 마필 이제 5번 우뚝이라는 마필 그리고 외곽의 8번 그린불펜하는 마필이 올라올 여지는 있습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최저 배당이 유력한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번 경주가 6등급의 기봉마들이죠. 그러니까는 카미노라는 마필을 믿어도 그리고 1번 마필이 이렇게 보여도 이게 6등급의 약평성이다 보니까는 5번과 솔직히 말해서 8번이 종반에 올라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변수도 많지는 않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카미노는 강축입니다. 뭐 이거는 뭐 우승까지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위권에서는 1번이 이렇게 보이고 2위 마필들은 5번과 8번이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3번을 강축으로 해서 1번, 5번, 8번을 도전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경주도 역시 무리할 필요가 없다. 좀 더 확신 있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주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죠. 가볍게. 그래도 뭐 크게 또 변수도 안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앞선에 2경주에 이어서 자 이건 한번 승부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5경주는 한번 자신있게 승부를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바로 이 오키드 밸리라는 마필. 뭐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신의 마필이고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데뷔전 때 발군의 추임력으로 다습줄의 여건을 극복을 하고 준우승했던 마필 돋보였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상당히 여력 좋은 거로는 또 우승을 했던 마필 경합 속에 근성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오키드 밸리라는 마필이 일단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요. 그리고 출전주기가 길어졌는데 왜 길어졌냐면 1월 14일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현재 파인기가 있습니다. 1월 30일 또는 2월 5일까지 파인기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출전주가 길어진 이유가 이게 병력이라면은
오키드밸리라는 마필이 승급전에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마필이 건강해야지만이 본연의 능력 발휘에 100%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그렇지만은 않다. 저는 일단은 솔직히 상당히 많이 불안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저는 내심 이번 경주로 승부를 준비한 이유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오키드밸리라는 마필은 일단은 좀 불안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 기수라든가 훈련 강도가 좀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이죠. 리버트양입니다. 리버트양입니다. 자, 이 마필은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리버트양의 그런 능력이라면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특히 1300m 레이스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8번입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8번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물론 박태종 기수가 언젠가는 2200승을 하겠죠. 언젠가는 2200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태종 기수가 딱 2번을 타고요. 현재 리버트양의 마필에 기승을 하고 그리고 후반에 7경주의 9번 마필 원더케이라는 마필에 기승을 합니다. 원더케이. 제가 볼 땐 저에 따른 느낌과 촉은 또는 이번 경주 편성을 놓고 본다면 박태종 기수가 2200승을 이번 경주에 하지 않을까. 그만큼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해볼만한 레이스고요. 박태종 기수의 그런 역량과 리버트양의 특히 그런 사이즈라면은 이번 경주에 무조건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리버트양 강력하게 노려볼 찬스입니다. 능력은 믿고 갑니다. 능력. 자, 이제 압축을 해본다면은 2위의 마필은 자, 이 마필은 또 키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비고라는 마필. 누비고는 이미 이 마필은 국산마 5등급이었죠. 1400m 레이스에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누비고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전개도 되고 또는 추입전개도 되고 다 되는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 뭐 1월 7일은 경주 제외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12월 25일에도 제가 볼 때는 출발부터 종반까지 거의 최선의 추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이 누비고라는 마필 훈련 강도가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파행기가 다 사라지면서 1월 8일 이때 경주 제외가 되고 파행기가 있었죠. 구전염도 있었고요. 파행기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이번 경주를 앞두고 훈련 시간과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준비가 된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누비고라는 마필.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투트랙을 쓰는데 8번 리버트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폼이 안 좋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러면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누비고입니다. 2위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이번 경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5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겠고 2위의 마필들은 저는 그나마 이제 9번 맥을데이라는 마필 그리고 6번 스트렝스. 스트렝스도 솔직히 직전에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순위만 좀 밀려있을 뿐이지 승급전의 강편성에 1분 23초 이했다는 기록 그리고 승급전 치고는 좀 높았던 부담 중행이었죠. 잘 뛰었습니다. 오히려 직전 대비 이 편성은 좀 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4뒤의 마필을 인정합니다. 게이트 순서대로 본다면은 누비고, 스트렝스, 8번 리버트양, 9번 맥을데이. 일단은 우선순위는 8번입니다. 박태종 기수의 2200승이 이번 경주에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8번이 정말 생각보다는 그닥이 좋지가 않다 라는 느낌이 오면은 4번은 오늘 무조건 승부 걸렸습니다. 4번 마필.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이제 8번의 능력은 4번보다 저로서는 좀 더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4번 마필도 역시 절대 만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경주는 요점은 이거죠. 4번과 8번을 주목을 하되 7번은 불안하다 조금은. 비록 안토니오 기수라든가 훈련감도 높긴 합니다만 병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8번과 4번을 주목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의 최고의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출전 두수도 많지가 않겠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마필을 놓고 다 뚫립니다. 거의 배당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주는 과연 어떻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경주 복승식 때리고 삼복 받치고 삼상 받치고 적중하면 다행이지만은 환수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주. 자, 6번 테스고 대보입니다. 이마필을 놓고 다 뚫립니다. 테스고 대보. 자, 이마필이 직전에 장기 휴양이었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3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11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였는데 1월 6일 주행사 때 오름 자체 너무 좋았고요. 직전에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워낙 이번 경기의 편성이 워낙 약하고요. 또한 이마필이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본다는 심산으로 훈련 강도 어마무시하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상대 엄청 많이 약해졌고 테스그 대보는 정상적인 주기에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병력도 없고요. 훈련 강도라든가 마필의 능력, 기승기수 역량,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6번 마필을 의심할 줄 없네요. 강축입니다. 이 마필을 놓고 다 뚫립니다. 야무진왕초라든가 나이나이 이런 마필들 빼고서는 거의 다 뚫리는데 배당이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임팩트 있게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면은 2뒤의 마필밖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5번 알찬누리라는 마필, 6세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최근에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록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알찬누리를 가장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수가 임다빈 기수죠. 임다빈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5번 마필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알찬누리. 태양 타고나는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말 아주 약한 편성에 딱 한 마리 쓸 수 있는 마필, 딱 그런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노리고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겠고 이 편성이 알찬누리, 테스고 대보, 특히 2번 블랙마스크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4번 마필은 인기를 모아도 또 불안합니다. 저는 임팩트 있게 들어간다면 크게 높게 평가되진 않고요. 키를 죽이는 마필이 이 마필이죠. 블랙마스크. 이 마필이 이렇게 뛸 말이 아닌데 분명히 능력은 좋습니다. 잠재력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2번의 경주 너무 부진합니다. 너무 걸음이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블랙마스크가 일단은 최근 대비 이 마필이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700을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1400m 레이스, 무려 300m 거리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마필이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테스고 대번하는 마필도 따라오는 마필이죠.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스타트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블랙마스크가 편한 선행이고 선행을 받는다면은 또는 1400m 레이스라면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최근에 블랙마스크는 병력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마필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능력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블랙마스크가 편한 선행에 줄어든 거리다, 약편성이다, 주목할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블랙마스크까지만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 자, 6경주는 간명합니다. 먼저 테스고 대보라는 강축이 있고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 마필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은 이번 경주 쉬어가야 되겠죠. 6번은 믿고요. 그리고 알찬누리, 블랙마스크, 2뒤의 마필을 노리는데 저는 한 방으로 본다면 6번 축에 2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알찬누리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는 가볍게 그래도 변수는 크지는 않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차입니다. 자, 이거는 승부가 무조건 되는 여건이고 현재 제가 주요 인기 마필들을 딱 살펴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일단은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번 주 7경주. 자,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당일날 고르게 팔릴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현재 인기 순위가 1위, 2위, 3위, 4위, 5위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압도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없고요. 그런데 그래도 1번 광양으뜸이라는 마필이 현재 인기 순위 1위가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양으뜸이라는 마필은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은 정말 고민 끝에 제가 추천을 못 드렸는데
와, 이때 당시에 이마필을 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약편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요 마필들의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편성에서 편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또는 등짐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이마필이 현장 상태도 좋았었고, 이거는 정말 1200이면 버틸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 이마필을 추천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직전에도 종발에 걸리면 여력도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우승을 해서 승급을 안 하고 이번에 무려 5kg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대비 현재 56이죠. 자, 만약에 광양뜨미널 마필이 성장세의 마필이라면은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이 마필이 직전에 걸음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능력 딱 드러난 6세 마필입니다. 이렇게 고령의 마필이 잘 뛰었다고 해가지고 부담력이 대폭 늘어난 마필들, 이렇게 고령의 마필들은 하다못해 1kg, 2kg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데미지가 옵니다. 그런데 무려 1, 2kg도 아니고 5kg가 늘었다? 저는 1번 광양으뜸의 믿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선행을 나서가지고 주로가 그냥 선행용 마필 다 꽂힌다 라고 하는 주로가 아니라면은, 저는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1번은 절대 안 된다. 1번 마필. 그래서 저는 광양으뜸의 마필은 일단은 접평을 합니다. 이 마필이 현재 유축헌데 인기순위 1위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지입니다. 평소 놓고 보면은 여기 이제 10번 이무기라는 마필. 이무기도 딱 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또는 종발이 딱 한 마리 쓸 수 있는 마필. 그런데 직전 경주의 걸음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직전에는 전개도 좀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경주도 외곽으로 또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게 유리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11번 글로벌 강타라는 마필이 나름대로는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고 나름대로 추임력도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승급전이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승급한 마필 만만치 않습니다. 승급한 마필치고는 부담 중에 적지만 않고요. 그래서 이 마필 또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 그러면 최근에 경주력을 놓고 봤을 때는 7번 썬더 플래시. 이 마필이 정말 좋습니다. 이 썬더 플래시가 마찬가지로 이제 종발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인데, 지난해 11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도 강편성이었죠. 물론 이제 다습줄에 이점했긴 했습니다만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건조한 줄이었습니다. 1분 14초 6이면은 엄청나게 호기록이었죠. 그래서 최근의 폼은 정말 가장 좋고, 또한 썬더 플래시의 호흡이 정말 기대가 되는 김옥성 기수 또한 믿음이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썬더 플래시가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스포 훈련이 없습니다. 능력은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변수다. 7번 마필.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기에 아주 강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A급 승부처입니다. 바로 5번 매직넛이라는 마필입니다. 매직넛이. 매직넛이라는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최근에 병력 이슈가 좀 있었죠. 매직넛이. 그런데 5등급에서까지는 이미 월등하게 능력을 검증받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이 매직넛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추임력 발의 강점이 있지만은 11월 27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스타트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뒷심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1월 27일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이 마필이 파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직전 경주는 그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경주를 지켜보면은 거의 출발부터 외곽 돌고 종반까지 최선의 추진이 아니었습니다. 매직넛이라는 마필.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무려 김초로 기수가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스포 6바퀴를 돌리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파인기가 없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1월 이후에 이 마필은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이 편성이라면은 매직넛이가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최적의 선입전개, 그러니까 내 책의 1번과 4번이 좀 빠르죠. 최적의 선입전개 후에 종반에 10에서 5위를 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준비가 된 마필이고요. 3-3조 마방이 승부가 걸리면은 얄짤없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겨버립니다. 매직넛이는 제가 볼 때는 패턴상 무조건 승부고,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이 마필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스입니다.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5번 매직너시를 강하게 높게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승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강승부 경주는 제7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인기 마필, 특히 광영 으뜸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제가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승부가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인기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고만고만하게 팔립니다. 특출나게 팔리는 마필 없습니다. 이런 편에서는 승부 걸린 마필 또는 노리는 마필, 믿을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의 노림수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필히 주목할 마필은 5번 매직너시를 주목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승부 걸렸고, 체중 체크만 한다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놓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7경주 A급 승부처에 주목할 마필 5번 매직너시, 이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능력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는 조금은 드문 경주죠. 그러니까 오늘 편성된 경주가 거의 기복마, 부진마 또는 신예마 이런 마필들 간의 편성인데, 자, 이 8경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마필의 능력을 판단해 봐야 되고 전개도 봐야 되고요. 또한 부담 중량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 어떤 전개가 펼쳐지건 간에 1800m 레이스죠. 능력 대비 부담 중량과 가장 여건이 좋은 마필이 바로 11번 위너영이라는 마필입니다. 위너영이라는 마필. 저는 이 위너영의 그런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뛰어봐야지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위너영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중장거리에서 이 마필이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은 양호한 조류였죠. 다 양호한 조류였습니다. 지원F 타임이 13초대, 3원 타임이 38초대, 37초대, 12초 3 무려, 그리고 38초대, 13초 2, 38초대, 12초 7. 자, 이게 그냥 불량주로 또는 포화주로 다습주로가 아니라 양호한 주로에서 지원F 타임이 12초대 후반, 13초대 초반, 그리고 3원 타임이 37초대, 38초대라면 이거는 걸음매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위너이라는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이 현재 54.5의 부담량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이게 1800. 직전에도 곡선주로가 많았던 1700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늦추입이었죠. 정말 5m만 더 뛰었으면 이거 무조건 다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m 레이스 거리에 이 편성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1800m 레이스의 거리에 이 마필의 능력의 부담량까지 고려해본다면 이거는 최적이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마필이고, 일단은 뭐 좋은 후보 보였던 최근에 장추열 기수의 재기승과 훈련 강도, 병력 이슈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11번 마필은 저는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이 이 마필이죠. 월드레이서라는 마필. 월드레이서가 여러분들 제가 인정하는 현재 서울 국산마 4등급에서 뛰고 있는 마필 중에 넘버1의 마필입니다. 단 최근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쳤고 무려 58을 계속 짊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은 부담 중량 때문에 최근에 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마필 외에 현재 주요 마필들, 바이킹 하트 2kg 늘었죠. 별정 비용 방식, 노열테리 2kg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마필들만 보시면 패스트트랙 2kg 늘었죠. 이글포인트 2kg 늘었습니다. 노열함성 무려 직전에 우승했기 때문에 무려 4kg이 늘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주요 상대 마필들, 그러니까 월드레이서는 그대로 58인데 물론 무겁죠. 그런데 주요 상대 마필들의 부담량이 동등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마필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상대 마필의 여건은 열악해졌고 상대적으로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의 능력은 이번 경주만큼은 일단은 그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4번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만큼은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개점 있는 마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선행, 선입이 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2번 바이킹 하트라는 마필. 물론 바이킹 하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노열암 성황이라는 마필한테 딱 1마신을 졌는데 이번 경주에 노열암 성은 직전에 52에서 이번 경주 부담량이 무려 56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반면에 바이킹 하트라는 마필은 2kg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붙으면은 바이킹 하트가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필의 전개점과 부담량은 너무너무 유리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6번 패스트트랙. 이번 경주 혼합 4등급 레이스죠. 그러니까는 바이킹 하트도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외산마 4등급 경주에 뛰었고요. TJ에너지 마찬가지고 주요 마필들이 외산마 4등급 경주에 뛰었는데 이글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직전에 국산마 4등급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외산마 4등급 편성과 국산마 4등급의 편성은 차이가 있죠. 국산마 4등급의 편성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그냥 센 편성이 아니라 직전에는 국산마 4등급 레이스도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엄청나게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그 경주에서 패스트트랙 마필이 3등을 기록했고요. 이번 경주 직전의 걸음의 여력과 이번의 편성 또는 전개까지 놓고 봤을 때는 6번 마필도 역시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 패스트트랙도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8경주 키를 마필이 4번이죠. 월드레이서. 이게 최근에는 인기를 모았지만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상대 경쟁 마필들이 부담량이 적게는 2kg, 많게는 4kg까지 늘어난 반면 월드레이서는 직전 대비 또는 최근 대비 동일한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본연의 부담량은 높지만은 상대 마필의 가중이 된 부담량까지 감안해 봤을 때 월드레이서의 여건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을 합니다. 능력상 또는 여건상 11번 위너형을 가장 저로서로 믿을 수 있고요.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월드레이서, 바이킹 하트, 패스트트랙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역시 위너형이라는 마필이 정말 현장 상태가 만약에 최악이다. 그런 가정이 그려진다면 4번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을 놓고 때려도 무방한 경주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경주고 저는 이번 제8경주 역시 11번과 4번의 강력한 믿음이라면 이거는 승부가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할 마필은 4번 월드레이서 그리고 11번 위너형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저배당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인기 마필이 일단은 3두의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이 중에서 저로서는 2두의 마필을 좀 세게 인정하고요. 여기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2두의 마필,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를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현재 인기로 보기는 마필은 1번 원평코드, 2번 컴플리트 타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영광의 미소까지 3두의 마필이 현재 인기로 봅니다. 3두의 마필. 자, 1번 원평코드. 원평코드라는 마필이 실제로 직전이 승급전이었죠. 와, 이게 승급전에 편성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강했고 이 강편성에 이 마필이 무려 57을 짊어졌는데 와,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이 3등을 하네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던 마필이 원평코드고 오히려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 원평코드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을 해야 된다. 원평코드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입니다. 믿을 수 있고요. 변수는 없죠. 상승세의 안토니오 기수, 적인 기수, 병력 없고 훈련강도 좋고 게이트 2점까지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크게 변수가 없지만 같이든 외곽으로 전개를 펼치든 간에 꼴찌로 따라가든 간에 일단 1번 마필은 올라올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죠. 컴플리트 타임이라는 신의 기대주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최근에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출전 중에는 12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여건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컴플리트 타임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불안 요소가 있다. 분명히 이 마필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컴플리트 타임 능력은 좋지만
공백과 병력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 마필은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 이제 1번, 2번, 10번이 많이 팔리는데, 영광의 미소는 최근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타임을 놓고 보는데, 성적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타임을 보는데, 이 마필이 최근에 뒷심의 타임이 너무 좋고요. 13초 8, 12초 8, 13초 2, 13초 2. 그만큼 최근의 경주는 꾸준하게 걸음 매력이 남았던 모습이었고, 게다가 문세영 기수의 기수. 은근히 50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가 많이 기승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웬만해서 문세영 기수가 웬만한 마방은 거의 100번 넘게 기승을 했을 텐데, 성적이 정말 좋은 50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는 현재까지 총 37번밖에 기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일단은 영광의 미소나 마피는 필히 이번 경주는 주목해야 된다. 뭐 최근에 여러 개 남았을 정도의 걸음이 좀 아쉬웠고요. 그만큼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마피는 올라올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마피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 경주 2회 마필들, 그러니까 1번, 10번을 주목을 하는데 2회 마필들은 복병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외곽의 빅트리플한 마필. 이 빅트리플이 소위 이제 이번 경주 이름값만 놓고 본다면은 원평 코드랑 맞설 수 있는 마필이 빅트리플입니다. 빅트리플.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담 중량도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게다가 저는 이게 먼로 기수가, 물론 이제 빅트리플에 기승했을 때 먼로 기수가 입상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앞선에 지난해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었고요. 졸음을 맞춘 바 있었고요.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먼로 기수가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훈련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번 경주에 31조 마방의 먼로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 최근의 경주만 지켜본다면 썩 그렇게 아주 강한 믿음은 없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1번, 10번, 특히 뭐 10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늘어서 좋지만 이 마필은 1800의 거리 경험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여러모로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은 12번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의 사이즈라면은 안 될 이유가 없죠. 최근에 대상 경주까지 우승을 했던 와우와우라는 마필,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의 장산 포이즌, 이 마필들과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등급 레이스에서 맞짱을 떴던 마필이 빅트리플입니다. 빅트리플.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12번 빅트리플이 그나마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저는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에 따른 네임밸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번, 10번을 인정하는데 2회 마필 중에 될 마필이 없을까라고 고민한 결과가 빅트리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5번 스프링꿈이라는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3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은 계속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와, 이게 5주 만에 나오는데 최근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훈련을 소화하고 나왔습니다. 무려 습보를 8바퀴를 돌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게임도 아니고요. 상금이 걸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훈련 강도를 생물체한테 높였다는 건 뭐냐면 뭔가가 마필의 변화를 꾀한다거나 아니면 승부가 걸렸다거나 마필 상태가 좋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죠. 그냥 훈련 강도 높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프링 꿈이라는 마필은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그냥 높아진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습니다. 완벽하게. 습보로 무려 8바퀴를 때릴 정도로, 돌릴 정도로. 자, 이거는 스프링 꿈도 이번 경주는 그냥 출전하는 마필이 아니다. 이 마필도 역시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구경주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평 코드는 저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마필이고요. 여기에 10번 마필이 유력합니다. 1번, 10번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겠고요. 2번 마필은 분명히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마필이 공백기도 있겠고 게다가 파행의 여파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 스프링꿈, 빅트리플, 5번, 12번은 어쨌든 간에 3복이든 어쨌든 간에 이 마필들은 필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도 되는 마필이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마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구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여러 두의 마필이 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경쟁력 갖추고 있는 마필도 많은 듯 보이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정확하게 딱 3두의 마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승부처고요. 당연하게 이번 제 승부처는 3두의 마필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갑니다. 3두의 마필. 먼저 최근에 상승세 1번 정문볼트. 이 부담이 너무 높죠. 물론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던 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뛴 겁니다. 2등급 승급전에서 편한 선행도 아니었었고 거의 뭐 최적의 선입전개긴 했었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이 우승을 해버리니까는 이번 경기에 무려 부담량이 58까지 늘었습니다. 자, 이 부담량은 절대 이거를 무시 못합니다. 이게 뭐 5등급, 4등급 경주, 3등급도 아니고요. 2등급 편성이라면은 58이면은 너무 무겁죠. 저는 일단 1번 마필은 제외를 합니다. 인기를 봅니다만 제가 3두의 마필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2번 라온자이언트입니다. 라온자이언트는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게다가 신의 마필이고 중요한 건 암말인데 1800을 처음 띄워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단독 선행이고요. 빠른 마필이 외곽에 있는 너블리케이가 빠르긴 한데 뭐 선행력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잽도 안 됩니다. 그만큼 2번이 선행이고요. 선행인데 과연 1800 첫 도전에서 이 마필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먼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는 뭐를 보냐면은 혈통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라온자이언트라는 마필이 머스킨맨과 라온볼드의 자마입니다. 이 전형제 마필 중에 그러니까 부마와 모마가 동일한 전형제 마필 중에서는 라온비트라는 마필이 있고요. 라온비트 현역의 마필인데 이 라온비트가 보시면은 최근에 꾸준하게 중장거리를 뛰는데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라온비트라는 마필은 이제 2등급에서 활동 중에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 그동안에 1800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고 1800 준우승 최근에 2등급에 쓴 건 다음에 계속 3등인데 1800, 1600, 2000m 레이스 중장거리를 소화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라온비트고요. 라온비트라는 마필이 혈통을 놓고 보면은 라온볼드와 머스킨맨, 부마가 모마가 동일하죠. 그 자마가 바로 라온자이언트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생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혈통적인 측면에서도 라온자이언트라는 마필이 단독 선행 찬스에 중장거리를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세게 봅니다. 2번 마필. 3번 별나라 신사. 최근에 별나라 신사가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입상 실패 요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담 중량과 전개였는데, 자, 이거는 54를 딱 짊어지는 순간, 물론 이제 이상규 기수가 첫 호흡에 신인 기수로서 역량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나라 신사의 그런 능력에, 또는 이 편성에 54kg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승부됩니다. 센 마필입니다. 별나라 신사.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보고 있는 5번 볼트맨이라는 마필. 볼트맨이 직전에 무려 5개월 만에 출전해서 그것도 최악의 전개 속에 늪발에다가 외곽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을 했습니다. 그때 57을 짊어졌고 이번에 58. 전혀 부담 없습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7번 러블리케이가 이전에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을 둘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죠. 선행은 4번이 그냥 무조건 선행이다. 그러면은 러블리케이도 메리트를 얻겠고 장산몬스터를 마필은 승급전이죠. 승급전이 54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1번 마필도 58이면은 쉽지만은 않다. 그러면 결론은 제가 마지막 경주 고배당은 아닙니다만 정말 깔끔하게 적중으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온자이언트, 별나라 신사, 볼트맨 2번, 3번, 5번 이 3두의 마필을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인기순위 이 마필들이 1, 2, 3위의 마필들이 아닙니다. 현재 인기순위 놓고 보면은 라온자이언트, 정문볼트 팔리고 볼트맨 팔리고 여기에 러블리케이 팔리고 장산몬스터도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5번 이거는 조합으로 복조로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역할이고요. 물론 저는 현장에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추천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마지막 경주에 주목할 맛빌들은 2번, 3번, 5번 이렇게 3대의 맛빌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승부 경주까지 심도 있게 확실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대의 맛빌의 주요 특장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 상태 보신 이후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모든 예상을 마치겠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배당을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지만 편성만 놓고 보면 거의 50배 이상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주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는 중배당도 한 20배, 30배 이 정도의 배당? 근데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은근히 또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전 두수가 많지가 않고 안 되는 맛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맛빌들을 지우고 갔을 때는 정말 임팩트 있게 공략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불안한 인기 맛빌가 눈에 띈다라면은 더욱더 메리트가 있겠죠. 단 이제 이런 날은 참을 때는 참으셔야 되고 들어갈 때는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매경주 정말 이 믿을 수 있는 맛빌이 거의 없는 편성에서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은 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배당 예측입니다. 저배당이냐 또는 저배당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맛빌이 있느냐.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적으로 확률 높은 경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당을 노리시더라도 확률적으로 배당을 노려야 되는 경주가 있겠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경주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임하신다라면은 오늘 토요일 경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루로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호 경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금요 경마 여러분들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